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함께 배우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저번 시간과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단원 이름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단원 이름 적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단원의 이름은 산지 지형과 주민 생활이죠. 네, 자 그러면 산지 지형과 주민 생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형과 관련해서 인간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 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재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조금 사진 자료와 이제 그림 자료들을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3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네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말을 읽어보세요. 잠시 읽어보고 난 뒤에 산지 지역의 대표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읽어봤나요? 네, 좋아요. 자, 다 읽어봤으면 한 번씩 우리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 대표적인지 누가 손 들고 얘기해줄 사람 있을까요? 네, 서정이가 손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렇죠. 스위스는 퐁듀라고 하는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혹시 그 퐁듀에 또 어떤 걸 찍어 먹는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치즈를 여기다 찍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여기에서는 이제 티베트 지역에 대한 대표 음식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티베트 지역의 대표 음식 혹시 손 들고 얘기해 줄 사람 있을까요? 네, 승빈이가 손 들었다고 얘기해 볼까요? 티베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크버터를 넣은 수유차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크는 양과 같은 종류의 동물의 젖을 이용해서 만든 버터를 야크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페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네, 경민이가 손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페루는 꼬치구이와 그 다음에 감자, 옥수수를 주로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산지 지역의 대표 음식이 이런 식으로 3개 지역 대표 음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지역들이 우리나라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와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봤을까요? 혹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네, 지민이가 손으로 좀 떼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평평한 평야에서 쌀 농사를 많이 재배를 하는 반면 이런 산지 지역에는 쌀 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산지 지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야 지역과는 생활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산지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산지 지형의 주민 생활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산지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지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많은데 이러한 지형들은 크게 2가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인적 작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인적 작용이라고 하는 지형 형성 작용이 있습니다.
이 내인적 작용과 외인적 작용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내인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힘이 작용하는 결과를 지구 내부의 힘이 작용하여 지형을 만드는 걸 내인적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외인적 작용이라고 하는 건 지구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외인적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인적 작용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산, 지구 안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그리고 이제 지구 위에 둘러싸고 있는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지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내인적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인적 작용, 지구 바깥에서, 지구 표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힘들, 바람이라거나 빙하라거나 혹은 유수, 흐르는 물과 같은 힘들이 지형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거대한 산지 지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내부에서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이 내인적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산지 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 산지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기 지금 전 세계 지형이 퍼즐처럼 갈라져 있는 이런 두꺼운 선이 보일 텐데,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각판이에요. 지각판.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지각판은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네, 그렇죠, 판의 이동 방향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을 우리는 판의 경계라고 하는데, 판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지도를 지금 보시면 판과 판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일단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모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은 네, 벌어지는 지역이 있다. 이처럼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하는 경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산지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예시가 그 지도 양 옆에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그렇다면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은 아까 말했던 판의 경계가 멀어지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모이는 지역이었을까요? 네, 은지가 손 들어줬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 지금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판이 모여들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지 지형이라고 하는 건 주로 거대한 산지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산지 지형들은 이러한 판의 경계 중에서도 어떤 경계였다? 그렇죠, 판이 모여드는 경계.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수렴 혹은 충돌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맥과 산맥이 지금 판과 판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렴한다, 충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판이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판이 생기는 모습을 지금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위로 올라간 판이 산이
로 바뀌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판과 판이 마주하는 경계에서도 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산지가 있고요, 경계가 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가 이렇게 두 군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히말라야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그림에서 확인되나요? 그렇죠. 히말라야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역으로 나오고요. 안데스 산맥은 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으로 나온다. 네, 이걸로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해양판의 경우에 대륙판보다 항상 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대륙판이 솟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 무거운 대륙판이 아래로, 그 다음에 더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륙판이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산지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어서 신기습곡 산지와 고기습곡 산지에 대해서까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번에 활동을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거냐? 산지 지형의 주민 생활을 스케치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일단 제가 선생님이 한번 자료를 먼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지금 자료 3번을 보시면 산지 지형의 주민생활이라고 하면서 3개 지역의 산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네, 안데스 산지, 알프스 산지,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지 3군데의 산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이 자료 3번을 쭉 읽어보시면 이 주민생활들이 어떤 주민생활들이 나와 있는지 혹시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한번 읽어봤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료 3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 3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주민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농업이 있었어요. 농업. 좋습니다. 그 다음 네, 그렇죠. 관광산업, 축제와 같은 관광산업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농업과 관광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을 어떻게 해볼 거냐? 여러분들 지금 모둠이 조에 6명 그리고 4개 조로 지금 잘 앉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상 위에 여러분들 준비물을 다 같이 놨는데요. 하나씩 우리 준비물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떤 거 있죠? 네, 그렇죠. 색연필, 그리고 도화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태블릿 PC까지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스케치를 할 건지 절차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둠 안에서 역할을 먼저 분담을 할 거예요. 개별 주제를 분담할 겁니다. 개별 주제를 분담할 건데요. 여러분들 총 6명 있죠?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지의 농업과 관광을 각각 하나씩 맡으면 6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6개 주제를 한 명씩 나누어서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의 주제를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모둠 안에서 공유한 다음 비주얼 싱킹이라는 걸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표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번 시간 평가는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 두 가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과 본인의 활동을 평가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에서 조금 주의 깊게 조원들의 모든 원들의 행동을 봐주었으면 좋겠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즉 얼마나 분석을 꼼꼼하게 하였고 정보를 꼼꼼하게 찾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았는지 등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그래서 조원들과 얼마나 하나 되어 협동심을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비주얼 싱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먼저 예시 한번 가져왔어요. 삑.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리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비주얼 싱킹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요리에 양념을 더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수업에도 비주얼 싱킹이 더하면 행복한 수업이 된다. 이걸 그냥 정말 문구 위에 간단한 그림들을 위해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 사람들의 농업, 관광들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그냥 표현해서 하나의 도화지를 완성해주는 거, 이게 비주얼 싱킹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내 개별 조사 주제를 역할 분담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요번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를 조사해 역할을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 3조에서는 왜 서로 지금 좀 의견이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명이 지금 서로 같은 주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 각자의 매력과 장점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서 농업과 관광 지역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땡.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역할 분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개별 조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맡은 주제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다만 태블릿 PC는 수업 용도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경민이는 조금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지금 빈칸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게 어렵죠? 히말라야 산맥의 관광지를 맡았는데 좀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걸 한번 PC에다가 태블릿 PC에다가 한번 관광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보고 주요 관광지로서 나오는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 글들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보면 좀 찾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땡. 네, 자 개별 조사가 지금 다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조사가 마무리됐으면 우리 이제 모두 안에서 자신이 조사한 바들을 공유하고 이 공유받은 내용을 토대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연필과 도화지를 활용해서 그림과 함께 조사한 내용들을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번 시간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그림 솜씨에 대해서 굉장히 출중한 것 같아요. 다들 그림들이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이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조별로 한번 발표해 보면서 우리 활동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1조부터 나와서 조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나와주세요. 네. 네, 1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 자, 1조에서 지금 이렇게 농업과 관광,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지역의 농업과 관광 지역을 조사를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각각 주민들의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주민 생활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준 모습을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조들의 발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